네,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조만간 공론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어떤 선거제도가 바람직할지 국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파문과 관련해서 지도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마스토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원위 이후 상황, 여야 정치 현안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에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나흘 동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거기서 나온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단일한 마련을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여야 간에 지금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이제 중요한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후 2시 20분 바로 이 시간 1시간쯤 뒤에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한 150여 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의원 모임에서 오늘 지난 국회 전원위원회 이제 토론 결과를 정리하고 또 향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여러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100명의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난상 토론, 그야말로 모든 가능성 또 모든 제안 방향의 제안에 대해서 또 걱정, 반론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그 의견을 분포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어떤 공약수, 또 교집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최소화하고 또 공감은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래서 토론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개특위와 여야 또 원내 지도부 간의 일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이 그 여론의 갈래를 보여주는데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출입기자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 이 기자 출입기자단은 우리 논의를 잘 지켜본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준공론 조사, 준 배심원 역할을 한 셈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방안, 국회에서 지금 토론되고 있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분포를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향후 논의에서 큰 이제 어떤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후속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 내부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나 정개특위에 관련된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으고 계신데요. 아직 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 그래서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는 특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전원위원회를 보니까 100가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세 가지 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이 나왔고 이게 각 당에서 안을 좁히고 나서 사실 여야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전원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고요. 결국 전원위원회나 정개특위에서 합의란이 만들어지면 각 당 의총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사전에 당내에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합의안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합의가 되더라도 당내 추인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각 당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당도 요즘 여러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김지표 의장께서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토론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전원이라고 하면 300명이 전원이 참석해서 매일같이 그 논의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1차 이제 나흘에 걸친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모아서 또 이제 또 공론조사라는 걸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초당파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 할 일은 이런 논의 결과를 좀 더 압축해 나가면서 이제 여야 협상의 갈래를 좀 잡아내는 것일 텐데 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는 그 국회 전원위원회 발언 잘한 사람한테 또 수고했다고 원내대표가 특별 상도 줬습니다. 최 의원께서 받으셨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뭘 받으셨어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큰 영예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그 여야 이제 원내 지도부가 지금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새로 이제 또
경선을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8일. 예, 네. 예. 그래서 금방을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새로 출범한 원내 지도부와 이쪽에서 전원위원회의 의의와 평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예. 이 논의 결과를 좀 더 진전시켜 나갈 텐데 우선 여야 정당이 지금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전원위원회가 이렇게 나흘 동안 뭐 언론에 따라서는 너무 적은 숫자다 그러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뭐 집중적으로 토론했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예,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자면 현재 국회의원들은 현행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재선, 3선 자신의 미래와 관련돼서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론의 압력 또 이 비례성을 갖추지 못한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사표의 발생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 전원위원회를 만든 것도 여론이었고요. 국민적 예. 열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전원위원회 한 마쳤다고 여야 지도부가 그냥 없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예. 언론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전원위원회 한번 하더니 네. 드디어 오리무중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자회견 하시는 거군요. 후속 작업이 계속 들어가게 될 테고요. 예. 국민의 관심 어쨌거나 국민의 투표가 정확한 의석에 반영되어서 국정이 협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바람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바람들 여야가 좀 외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최소한의 변화, 뭐 지난번에 소선거구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이미 이제 합의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바꾸는 선에서 끝날지 아니면 이참에 비례대표제를 좀 더 뭐 개혁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더 크게 바꿀 것인지 소선거구제를 뭐 중대선거구제를 네. 또 한번 해볼 것인지 이런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는 간단히 뭐 시간 뭐 짧게라도 뭐 당내에서 조금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교집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 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민주당은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예. 하나는 이제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준연동제 비례제를 광역형으로 바꾸자라는 정도의 의견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칙적으로 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 방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의 중보다는 거의 대선거구제에 가까운 원론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아니 뭐 박주민 김상희 의원님도 비슷한 법안을 내셨고요. 그런 두 가지 안이 지금 뭐 나름의 각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예. 아직 뭐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뭐 의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예. 없었고 다만 그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백가쟁명인데 게다가 의장님은 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또 새로운 아니신 거, 또 예. 의견도 다르신 것 같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일단 당론 모아지는 과정을 보면 네.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도 그러고 전문가들은 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석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 거리로 가서 그 서명이라도 한 1,000명 받아보십시오. 예. 얼마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따가운지. 김기현 대표는 줄이자고 했고요. 예. 국회가 개혁하지 않고 국회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의원 정수부터 이야기했다가는 이 예. 논의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 소선거구제가 비례성을 높이려 그러면은 일정하게 이제 국민 예. 그 의석 수를 늘리고 또 이런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전문가들도 많은 예, 분들이 예. 그런데 얘기하시죠. 그러게 그건 국민적 저항의 직면에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그 비례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 그게 이제 중대선거구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선거구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씩 뽑는 것이 아니라 좀 광역의 선거구에서 여러 사람을 뽑으면은 예.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5명이 나오고 뭐 우리 당에서 5명이 나오고 또 정의당 몇 명 나오면은 그 중에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을 선택할 폭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한 사람 그런다는 것보다는.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협치의 기반을 낳고 또 국민들의 투표, 실제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근접시키는 방안이다. 근데 소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의 사표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중대선거구로 가면 한 70% 정도가 이제
사표가 30% 이상 유효하군요.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이 이제 이런 방안으로 차라리 그렇다면 대선구구제를 하자 그러는데 대선구구제의 경우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직접 투표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접점이 있지 않을까? 예. 5인 정도면 해도 충분히 대선구구가 아닐까? 예, 그 그럴 정도. 경우에 수도권 과밀로 인한 소선구구제의 왜곡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예. 수도권 과민 현상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2%의 득표율 차이가 6배의 의석수 차이로 났던 수도권과 서울이 사실 우리 당은 40%, 민주당 52% 넣었는데 의석수는 민주당이 103석, 우린 17석 나왔거든요. 이만큼 비례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한번 민주당에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 민주당 돈봉투 이걸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윤관석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촉발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났군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 검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연일 구체적인 좀 정황이 드러나는 녹취 파일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고 수사가 또 검찰 수사가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검찰의 수사나 언론의 보도가 특정 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저희가 지나가는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갈수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고 심각하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른 혐의하고 다르게 이거는 국민들이 증거,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직접 듣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판단을 이미 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혐오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내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초선 의원 모임도 오늘 1시 20분에 성명을 낼 거고 또 민주당 내 더미래에서도 성명을 냈고 오늘 최고위원들도 고민정, 윤갑석 최고위원도 아주 강하게 송영길 대표의 조국 귀국 책임 있는 자세를 져라. 그렇지 않으면 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라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방위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을 요청한 그런 상태고 본인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 승부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시 본인의 선거 캠프였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책임지고 들어와서 당내 조직에 관여했던 분들, 기타 중요한 역할에 계신 분들을 다 모아놓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당과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번 주 주말에 해외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의 귀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초선 의원 그룹들은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당이 검찰의 수사만 지켜볼 수는 없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없다면 그냥 무작정 이 사건을 기다릴 수는 없고 원래 당의 문제가 당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게 놔두고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초선 의원들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명에서도 그렇게 포함돼 있고 진상조사를 착수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고 본인들이 부인하면 한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어렵다고 해서 시작도 안 하는 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성명은 잠시 뒤에 이제 나올 예정이죠. 자, 최영대 의원님, 국민의힘 오늘 대검 청사에 가서 송영길 전 대표의 또 귀국 조기 귀국을 이제 촉구했고 검찰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그건 어떤 맥락이죠? 자, 이건 사실 우리 김한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치권의 공매를 부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사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민주당의 뭘 가지고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처음에 민주당이 주장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예. 정당은 민주주의의 어떤 모범이 돼야 되고 민주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그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어떤 특정한 대표를 돕겠다고 대표 후보를 하겠다고 돈 봉투가 갔다는 사건은 이거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정당에 대한 기대 또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여주는 참여 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배신한 행위고 이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조차도 또 국회의원은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 시민들한테 밥 한 끼 샀다가 뭐 시민들은 당연히 10배 이상의 그걸 이제 벌금을 내야 되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그 의원직이 박탈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의원, 구의원 또 국회의원의 표상이 돼야 될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돈을 주어서 그건 매표 행위거든요. 표를 살려고 했던 행위 자체는 그 사안 자체만 가지고 그 주장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하고 정말 뼈를 깎는 각오를 보여야 됩니다. 저희 당에서도 한 2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양심 고백을 하는 바람에 불거진 사건인데 2008년 15년 전 엄청난 뭐 법적 처벌도 뒤따랐고 당이 큰 쇄신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2008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특정 의원 한 명한테만 준 돈이 아니라고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전혀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못하고 한 명한테 돈을 줬다가 돌려준 걸로 이제 종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뭐 당은 다르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수사가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 당의 문제이지만 검찰이 이번 기회에 모든 일을 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어떤 도덕적 감정이나 당원 당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취해야겠죠. 뭐 안타깝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제 기초의원 이제 공천 관련해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있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해당 지역 한 군데냐, 국민의힘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냐, 다른 당에선 여전히 그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각 당이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판이 이제 돈 문제 이게 참 고질적인 병폐이긴 한데 이번 기회에 뭐 제도나 시스템 같은 것들도 좀 둘러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 금전 돈을 주고 매표 행위했다거나 당내 선거든 선거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서 20초 남았습니다. 정말 발본색원하려는 그런 국민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